Antonio says our friendship is 100 proof. The vulture that circles Rio hangs in this LA sky. The blankets they give the Indians only made them die. But sing the song forgotten for so long, and let the music flow like light into the rainbow. We know the dance, we still have a chance to break these chains and flow like light into the rainbow. 안녕하세요. 비슬라 FM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들 라디오의 호스트 조선 테일러이고요. 오늘은 제 지인이기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가인 차승우 형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올려놓은 곡은 마이클 프랭크스의 안티오니오스 송 올려놨고요. 오늘 저희 화두가 뭐죠, 형님? 저는 여름입니다. 네, 여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음악 마저 듣겠습니다. We sing the song forgotten for so long. We let the music flow like light into the rainbow. We know the dance, we still have a chance to break these chains and flow like light into the rainbow. Antonio loves the desert. Antonio prays for rain. Antonio knows that pleasure is the child of pain. And lost in La Califusa, when most of my hope was gone, Antonio Samba led me to the Amazon. We sing the song forgotten for so long. We let the music flow like light into the rainbow. We know the dance, we still have a chance to break these chains and flow like light into the rainbow. 뭐 아시겠지만 요 곡 후반에 색소폰 솔로가 좀 길게 있는데 너무 시간을 좀 잡아먹는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마이클 프랭크스의 안토니오스 송이었고요. 승우 형이랑 이제 오늘 방송 주제에 관해서 얘기 나누다가 여름을 좀 던져주셔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름에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곡이라고 여겨져가지고 이 곡을 선곡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제 요새 근황이 또 어떠시고 또 비슬라 FM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휴직이 6년 차, 데뷔 29년 차 음악인 차승우라고 합니다. 본명은 중선이에요. 인스타 스토리를 보면 이제 형님이 이제 조계사 맞으시죠? 원찰은 조계사인데 네. 요새 다니는 사찰은 네. 삼청동 초입에 있는 법련사라고 거기도 조계종인가요? 조계종 네. 산하입니다. 아. 네.
제가 알기로는 형님이 이제 금주와 더불어 이제 불교 수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참 그 형님의 그 꾸준함이 네. 정말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저는 어느 정도는 고행의 그런 메타도 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고행까지는 아니고 네. 제가 지금까지 삶을 좀 돌아봤을 적에 네. 한 40년 너무 막 살았다. 음. 그래가지고 앞으로 향후 이제 노후를 좀 생각해 볼 때는 네네네. 약간 좀 청정한 삶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런 문제 의식이 들어서 네. 제가 근 한 2, 3년 정도에 제 삶에 좀 여러 가지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은 제가 제 손으로 이제 마련하는 그런 변화들이고 오. 뭐 그래서 이제 술도 지금 술을 제가 진짜 엄청 마셨었는데 10대 후반에서 뭐 거의 40대 중후반에 이르기까지 와. 거의 뭐 깨어 있는 순간이 거의 없었다 싶을 정도로 술을 많이 먹었는데 재작년에 이제 이거는 술을 끊고 술을 끊다 보니까 담배도 한번 끊어볼까? 와. 그래도 끊어지더라고요. 네. 술을 끊으면 뭐든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인 욕구 같은 거는 네. 제가 절대로 그런 걸 부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네네네. 그리고 그런 건강한 쾌락 같은 거는 좋지 않은가 뭐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네네네. 그래도 최대한 이런 좀 감정적인 거라든지 본능적인 거를 네. 제 이성으로 좀 통제를 할 줄 아는 그런 좀 사람이 되어보자. 약간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불교 수행 같은 걸 받아들이고 있고. 그 모든 것이 그 괴를 같이 하고 있네요. 그 네. 모든 것들이. 근데 결국에는 네. 뭐 고행 이런 게 아니라 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야, 역시 이걸 통해서 저는 일체 유심조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 굉장한 애연가와 애주가기 때문에 네. 형의 삶을 관찰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고행처럼 느껴졌지만 그거를 본인 스스로 수행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게 너무 즐거워요. 제가 한낱 소인이 대인의 그 어떤 큰 생각을 네. 그게 네. 술을 결정적으로 끊게 된 계기는 네네네. 이술 먹는 것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잖아요. 언젠가부터는 네. 한 잔 딱 마시고 그 이후부터는 기억도 잘 안 날 뿐더러 한 잔으로도 맛 대가리도 없고 네. 좀 이게 좀 지긋지긋하더라고. 근데 그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승우 형님이 주중에 연담동에 위치한 나카스 하이볼 클럽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바텐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주를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형의 코에 원심불리기가 달렸다고 생각을 한 게 각 위스키마다의 냄새를 맡고 어떤 노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쭉 읊으시는데 마시고 있는 제가 느껴도 그닥 틀리지 않은 묘사거든요. 그래서 이 혀로 느끼지 않으시는데 코만 가지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건 저는 형이 굉장히 섬세한 감각을 가진 사람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고백을 하자면 네. 뭐 제가 금주를 한다 그래서 네. 술을 아예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다 이건 아니고 네. 테이스팅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취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일적으로의 네, 그렇다 그래서 뭐 벌컥벌컥 물론 네네. 본격적으로 마신다거나 그런 네. 거는 제가 정한 룰에는 반한 거고 네네네. 테이스팅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먹고 뭐 취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요. 뭐 예. 전혀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는 해요. 시향, 테이스트. 일단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오해가 하나가 좀 풀렸네요. 그러면 네. 그 실례지만 형이 올해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시죠? 제가 여름에 이제 생일인데 네. 7월 달이에요. 네. 7월 달에 이제 여덟비 될 걸? 48이요? 예. 아니 한국 사람 나이 체계를
저기 대통령 그만둔 사람이 아, 네, 그분이 너무, 맞아요. 근간을 흔들어 놨죠. 너무 어그러뜨려가지고 네. 씨발 지금 몇 살인지를 내가 감을 못 잡겠는데 네. 8 맞을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윤석열 나이와 이제 한국 나이를 구분해서 이제 짓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거 뭐 되게 코미디지 그게. 네. 윤석열 나이라는 워딩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 아유, 이상하죠. 예.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 투표 꼭 잘 하시고요. 윤석열 근데 나이가 몇 살이야? 아, 70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요즘 막 늙으셨더라고요. 형님 첫 번째 여름에 관해서 뭐 주제에 걸맞는 곡 혹시 뭘 선택하셨을지. 네.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 기준인데 아, 그럼요. 네, 네. 전형적인 누가 들어도 이건 여름 노래다라는 노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할 적에 네. 일종의 연상 작용 같이 떠오르는 아. 어린 시절 여름에 들었었던 그런 음악 같은 거 네. 내가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렇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10곡을 추려봤어요. 오, 그러면은 지금 제 바늘이 아직 안 올려져 있어가지고 예. 이제 올려주시고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네요, 형님. 첫 곡으로 듣고 싶은 노래는 네. 여름 하면은 여름의 대명사 비치보이스. 네. 비치보이스 노래 가운데에서 네. 보통 비치보이스 하면은 되게 흥겨운 그런 부기 리듬, 로큰롤 그런 서프록 같은 거를 네. 보통 떠올리는데 굉장히 차분한 곡입니다. 오. 노래 제목도 뭐 자장가, 허쉬어바이 오. 이 노래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레이해 주십시오. 네, 우리 게스트 승우 형의 첫 곡 비치보이스의 제목이 허쉬 럴라바이요?
허셔바이. 허셔바이. 예. 오, 자장가라는 뜻이라고 하시죠? 예. 좀 멜로우하다고 느끼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되게 잔잔하면서 그 여름 바람 느낌이 나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죠. 제가 여름 하면 저는 활동이라는 게 좀 생각이 나는 거고 활동이라는 게 운동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이 스튜디오를 연희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거든요. 보광동 여기 언덕이 정말 죽음이더라고요. 여기 마의 구간이 있죠. 네, 하지만 쉬지 않고 끝끝내 올라왔습니다. 네, 요즘 제가 뭐 다이어트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전거에 워낙 좀 빠져가지고 뭐 시납으로 타다 보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전거 자랑 좀 더 해주세요. 왜냐면 네. 자전거 너무 이쁩니다. 저는 참고로 탐나. 저 최근에 이제 기추를 했어요. 이제 미국에서 디자인하고 대만에서 생산하는 리븐델 바이시클 워크스라는 브랜드 줄여서 RBW 리븐델의 자전거를 구매를 했는데 그 이제 스텝스루라고 해서 왜 바구니 장바구니 달리 왜 따릉이 같은 스타일의 자전거인데 굉장히 제 덩치에 걸맞게 길고 뚱뚱한 타이어를 장착을 해서 뭐 5만 군데 다 다닐 수 있고요. 소위 얘기하는 더치바이크도 약간 그런 형태 맞습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 쌀집 자전거가 되는 건데. 그렇죠. 굉장히 좀 평가절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요즘 뭐 기후 위기다, 환경 뭐 에코 그런 프렌들리한 이제 삶을 좀 지향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차를 굴려서 그 연료를 낭비를 할 바에는 인간이 가진 허벅지의 힘으로 멀리 왔다 갔다 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대단히 도움되죠. 자전거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전거를 많이 타시고요. 또 우리 형님 자전거를 타시는 건 아니지만 요즘 그 체육관을 또 열심히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뭐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왜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운 거죠, 형님. 이제서야 좀 몸에 좀 투자를 하고자 해가지고 PT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헬린이 중에 헬린이고 지금 그래서 이제 식단을 한지 이제 3주 차 들어가고 이 식단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네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이 비슬라 FM 녹화를 11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초대한 모든 게스트와 저는 이 촬영한 날 고주망태가 돼서 집을 가거든요. 최초로 술을 먹지 않게 된 게스트 분이시고 심지어 이제 음식을 그러면 대접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식단을 해야 돼서 이제 정중히 거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드시는 걸 봤는데 닭가슴살하고 밥을 우적우적 드시는데 그 어떤 그 작용을 하나요? 그 말씀하신 식단이? 일단 네. 뻑뻑해서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되게 힘든 식단들인데 뭐 그런 거죠. 린 매스업 식단이라 그래요. 네. 어떤 거죠? 그래서 남아 있는 그 지방 이런 거는 이제 다 걷어내 버리고 네. 근육을 좀 키우는 그 제가 형님 완전한 증량 식단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이어트 식단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그 찍으셨던 사진 스토리 올리셨잖아요. 예. 그때 굉장히 좀 말랐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예. 그때로 회귀하고 싶으신 거는 아닌 거죠? 아주 예전에 네. 그건 아니죠. 저는 오히려 약간 그냥 개인적으로는 형님이 조금 더 되게 근육의 어떤 그런 이제 볼륨이 좀 있는 이 상태가 되게 멋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건강도 아마 더 좋지 않을까 그게. 그렇죠. 그리고 약간 뭐 나이에 걸맞는 몸이라고 하면 좀 약간 우스운 표현인데 네. 지금 이제 48 정도 돼가지고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마른 젓가락처럼 이렇게 꼬라 있으면 그것도 좀 보기 흉하다고. 혹은 이제 그 올챙이배. 아니면 이게 배가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좀 약간 슬림하게 건강하게 좀 그냥 보기 괜찮은 몸, 후리후리하고 너무 둔중하지 않은 몸. 그런 몸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서 이것 또한 저는 뭐랑 또 연결이 되냐고 느껴지냐면은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불교 공부와 음주와 금주와 금연과 이 운동이 이 완벽한 트라이앵글을 저는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건 명상입니다.
명상이 어떻게 보면 정신의 운동 아닐까요? 정신의 운동이죠. 실제로 좀 정신의 세척. 그러니까 사실 저는 명상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걸 부정하지는 않으나 네. 이게 어떤 정말 어떤 이제 화학적인 그러니까 정신적인 화학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네.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경험적인 어떤 그 사례가 있으실까요? 명상이 도움이 됐다.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거기에 할애를 하는 편이고 뭐 이제 불교 하면은 또 명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불교 안에서도 뭐 선명상이 있고 네. 뭐 연불 명상이 있고 이것저것 뭐 장르들이 좀 있어요. 선명상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그런데 네. 일단은 하다 보면은 가장 쉽게 얘기해서 네. 하루에 묵은 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도 네. 뭔가 약간 좀 탁해지고 오염이 되고 사람 감정에 따라서 마음에 그런 잔향 같은 게 계속 남잖아요. 뭐 번뇌라고도 할 수 네, 있을까요? 그런 번뇌 같은 게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이 되기도 하고 올바르지 않은 행동으로도 표출이 되고 그게 굳어서 또 운명이 되는 거고 사람의 그렇잖아요. 그게 네. 하나의 습관이 되면은 그렇죠. 굳어 습관이 되면 그게 운명이 되는 거고 그걸 하루하루 풀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어쩌면 정신을 마사지하는 거라고 약간 느껴지네요.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일단은 비운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맞습니다. 그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계속 비운다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게 좀 작동이 돼요. 그게 저는 이런 맥락에서도 좋다고 느껴지는 게 지금 현대인들은 이 휴대폰을 통해서 끊임없이 짧은 단위의 강력한 자극들을 계속 제공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누구나 즐거움을 느끼겠지만 어느 임계점을 달하면 피로감을 느낄 거란 말이죠. 사실은 네. 이게 자꾸 종교 얘기로 빠지면 좀 그렇지만 아유 괜찮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네. 번뇌가 그런 겁니다. 자기는 자기는 이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쾌락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으로서는 그거 그냥 괴로움의 하나에 지나지 않고 본인이 그런 괴로움들을 자기 안쪽으로 다 끌어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의지로 즐겁다고 느껴서 좋자치만은 사실은 그게 즐겁지 앙상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술도 마찬가지예요. 네. 술 마셔서 뿅 가고 뭐 이런 뭐 그리고 의존성 자체가 생겨버리니까 이 술이라는 거 자체의 네. 성질이 그렇잖아요. 네. 사람은 이게 쾌락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속 그거를 접하고 더 많이 접하고 이제 그런 몸으로 되어 가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전혀 즐겁지 않고 오히려 몸을 망치고 항상 술자리에서 실언을 하고 개망신을 당하고 진짜 그렇잖아요. 네. 술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짜 젠틀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술만 먹었다 하면 이게 무슨 어디서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저도 좀 공감이 되는 게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네. 부분이라 저도 이 끄는 계기가 된 겁니다. 예. 저는 뭐 끊겠다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는 하루 음주를 하면 이틀을 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냐고. 그냥 아예 끊으면 될까요, 그냥? 네. 아 끊으면 되지. 네. 그러니까 저는 술을 끊고 나서 네. 가장 좋은 점이 뭐냐라고 나한테 누군가 묻는다면 뭔가요, 좋은 점이? 네. 술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불행이 멸해진다. 마시질 않으니. 네. 당연하죠.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 사실은. 그런 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 이게 조금 음악적으로 좀 이렇게 트위스트를 좀 잠깐 하자면 제가 사실 이제 어릴 때 형을 미디어로 먼저 접했어요. 여러분 아실 수도 있겠지만 고고칠곡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데블스라는 이제 밴드를 이제 실화가 바탕 맞죠, 형님? 그게 뭐 실화가 바탕이에요. 네, 실존했던 밴드고. 그쵸. 데블스. 그 밴드 관련 영화에서 조승우님과 우리 승우 형이 또 함께 열연을 하셨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봤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한테 주입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로커의 이 느낌은 지금처럼 어떤 절제된 삶을 산다기보다는 이를테면 케미컬이라던가 뭐 술이라던가 그렇죠. 혹은 이제 기타 여러 가지 고강도의 자극을 받음으로써 창작의 원천으로 뭐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이제 그 타인에게 자기가 그냥 원하는 모든 걸 투영한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냥 눈치라기보단 내가 원한 대로 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물론 그렇다고 형이 그렇게 느껴졌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비교적 나중에 이제 알게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금주랑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금욕적인 생활을 하시는 걸 보고 그냥 로커가 그렇다고 하는 거는 그냥 잘못 생각하는 거고 사람 나름이구나라고 되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 왜 로그막의 그 팽배한 그거를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좀 금욕적으로 살고 계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사람 망치는 지름길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저는 제 나이가 20, 30대 됐을 때는 저도 그런 것에 굉장히 감화되어 있었던 일종의 로큰롤 판타지, 네. 섹스 앤 드럭스 앤 락앤롤, 약간 그런 공식이 있잖아요. 네. 소위 얘기하는. 네. 근데 오히려 그런 게 난 더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지금의 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과거의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다 네네네. 이해는 하고 그 나름의 재밌거리가 있고 다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과정인 거죠. 네. 아니 평생을 네. 그런데 맞춰서 나는 록음악을 좋아하고 내가 로커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되고 이런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서도 해방을 해야 진정한 자유인이지. 결국은 어떤 끈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 거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 자신을 속박한다든지 네. 뭐 금욕을 함으로 해서 뭐 고행을 한다든지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그 반대예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데 있어서 좀 해방을 하자. 술이 가지고 있는 중독성에서도 해방이 되고 술이 주는 해악 여러 가지 불행들에 대해서도 좀 해방이 되고 그런 바보 같은 생각으로부터도 해방이 되고 아이 씨발 로커가 술을 좀 먹어야지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딨어. 뭐 그런 새끼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절대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인생이 먼저야. 그리고 삶이 먼저라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음악이고 지랄이고.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형님 스스로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그럼요. 형 스스로의 두 발로 오롯이 서는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신 거라는 느낌이 예, 굉장히 맞고요. 드네요. 네. 그 전 굉장히 늦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근데 저는 절대 늦은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생애 주기에 건강한 생각으로 건강한 삶을 지향하겠다라는 거를 평생 못 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저는 여러 봤기 때문에 뭐 그렇죠. 시작된 거가 저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제가 여러 번 형님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심도 깊게 나눴었지만 오늘 좀 제가 좋은 자극을 좀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술을 조만간 이제 끊어야 될 때. 에이 또 그런다. 저는 누구에게 뭐 이런 걸 강권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해보겠다 이거죠. 네. 아니 적당히 먹으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돼서 나는 끊었다 뿐입니다. 일단은. 예. 그 술 관련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자, 제가 여름 관련해서 또 꺼내 들려고 하는 곡은 So Nice라는 곡인데, So nice. 네, 삼바 이제 브라질 곡이죠. 여름하면 또 네, 삼바네요. 그렇죠. 근데 이 곡의 연주자는 하워드 로버츠라는 이제 재즈 기타리스트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 중 하나고요. 네. 엄청 그 귀여운 스타일로 연주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이 들어보고 또 대담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비슬라이프의 홈페이지에서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역시나 댓글이 이쁘게 달리고 있네요. 레전드 차차, 선곡 클라스, 차차 형 머리 받고 갑니다. 예전에 스트레인지 프롯에서 영광이었습니다. 절제미 등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예전에 혹시 고맙습니다. 스트레인지 프롯에서 영광스러운 어떤 뭔가를 하셨나요? 혹시 팬에게? 스트레인지 프로. 네. 아, 그분인가? 바로 연상되는 분이 계신가요? 그 악기에 사인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최근인가요? 한 2년 전 오, 그분일 것 같습니다. 오. 악기였는지 티셔츠였는지 아무튼 둘 다였는지. 오. 예. 아무래도 차승호 형님은 기타, 저는 진짜 기타 너무 좋아하거든요, 형님 스타일을. 아마 저 말고도 차차 형을 아이돌로서 여기는 기타리스트가 많을 것 같은데, 야, 그 가문의 영광이겠네요, 진짜 그 서명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와. 뭐 예. 저도 제가 동경하던 뮤지션한테 뭐 같이 뭐 사인 받거나 아니면 같이 이야기하거나 이러면 좋죠. 고무가 되죠.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형에게 우상 같은 뮤지션에게 사인을 받은 적이 있다던가. 저는 뭐 이제 갤러거 형, 오, 리엄 와, 그 제가 이제 예, 가장 마지막에 활동했던 밴드가 네. 이제 모노톤즈라는 그쵸, 그룹이었는데 예. 모노톤즈 진짜 뜻하지 않게 굉장히 행운 같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네. 리엄 갤러거가 이제 내한을 했을 때 푸파이터스하고 네네네. 그때 이제 모노톤즈도 같이 무대에 올라갔었습니다. 오, 무대를. 오프닝이긴 하지만 와, 그래서 그때 백스테이지에서 네, 긴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짧게나마 대담을. 짧게나마 대담을 했고 네. 리엄 갤러거 형님이 먼저 와주시더라고. 정말요? 예, 백스테이지 우리끼리 이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네. 야 아까 니네 하는 거 봤다. 사운드 체크하는 거 봤다. 네. 역시 로그막은 커야 돼. 이러면서 니네 잘하고 있어. 크다는 게 볼륨이 볼륨이 크다는 아, 거. 네네네. 크게 질러버려야 된다. 뭐 네. 이런 말씀을 네. 하시면서 제가 신고 있던 신발을 딱 보시더니 네. 야 너 그거 어디서 샀냐?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신발을 신으셨길래? 그냥 흰 컨버스화예요. 근데 그 당시에 프리티 그린이라고 네. 리엄 갤러거가 이제 되게 잘 나가던 의류 브랜드의 CEO였을 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웃핏 같은 거 이런 거에 되게 민감했었던 것 같아요. 너 그 신발 어디서 샀냐? 이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예전부터 형님의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영향을 받았던 게, 그러니까 제가 제 스타일에 영향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저는 항상 형님을 보면서 100% 지키려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뭔가 그 정통성을 좀 지키고자 하시는 그런 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문샤이너스 때 EBS 공감의 무대를 보면은 밝은 색의 하프 트라우저스에다가 니삭스에 맞춘 셋업 수트를 다들 입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것도 그렇고 뭐 그 이전에는 이제 펑크 룩으로 입으셨던 적도 있고 이제 네. 비교적 최근에는 모즈 룩 위주로 입고 계신데 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따라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예. 와 이거는 진짜 되게 고심이라기보다는 잘 소화해서 연출한다는 느낌을 좀 되게 받거든요. 혹시 좀 그런 디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 투자를 좀 예. 많이 하시는 편인지 패션에 대해서. 시간 투자. 네. 시간 투자를 하는 편이죠. 그러면 이제 정보를 이제 외국 사이트나 이런 데서 좀 취합을 좀 하시고. 네, 그렇기도 하고 네. 제가 동경하는 여러 가지 문화 예술인들의 네. 아웃핏 같은 거에서도 착안을 하고 네. 이런
흰색 자켓 같은 건 멋있는데 나도 이런 걸 좀 시도를 해볼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네. 여러 가지 조합법이라든지 색상을 이렇게 조합하니까 되게 멋있다. 네. 에서부터 뭐 그런 게 사실 있겠죠? 제가 아시겠지만 연희동에서 이제 양장점을 운영을 하면서 양복도 만들고 하는데 승우 형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 제 고객으로 오셔서 이제 맞춤복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가복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이제 손님을 맞아서 장사를 한 지가 3년 차가 됐습니다. 네. 3년이 됐는데 대부분은 이제 어떤 시즌에 어떤 브랜드에서 나왔던 수트 셋업을 레퍼런스로 보여주시면서 그 외에 따로 어떤 이제 문장으로 된 정보는 따로 이제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승우 형님 수트를 진행을 하면서 받은 자료가 일단 사진이 한 15장 정도가 되고요. 그 이제 인터넷에 기고가 올라온 글들이 한 5-6개가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뭘 좋아할지를 제가 추론을 해야 되는데 형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아, 이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확실히 있고 이해도가 있는 거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제작자인 제 입장에서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혹은 뭐 전 세계 다 마찬가지겠지만 남자가 그것도 게이가 아닌 사람이 자신을 꾸미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를 그렇게 좀 되게 면밀하게 보려고 하고 혹은 그거를 잘 따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저 되게 멋있다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도. 예. 48 먹은 그루밍족입니다. 저는 오히려 남자는 그 나이가 더 들수록 멋있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나이 때에 나오는 네. 그런 게 있어요. 아예 팍 늙기 전에는 네. 괜찮아. 관리만 잘하면 쓸만하다고. 이게 또 아무래도 그 관리라는 게 저는 건강도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가지고 네. 왜냐 어쨌든 형님이 입으시는 스타일은 몸매가 어느 정도는 쫙 이쁘게 나와야 또 괜찮잖아요. 제가 저 중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 그쵸, 책도 내셨고. 몇 년 상간에 살이 부쩍 체중이 증량이 돼가지고 최근에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서 한 3달 만에 12kg를 뺐어요. 와. 12kg 빼고 그러니까 살을 갑자기 그렇게 감량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이유는 역시 옷 때문이고 옷태가 너무 안 나더라고. 뭐가 이쪽이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힘줘도 안 들어가는 수준이 되면은 아 그쵸. 야 이거는 안 되는데 아예 우리 영주 씨 같이 기본적으로 이게 따발이요? 빅맨 스타일이면은 네. 이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저 같은 이런 프레임에서 살이 이렇게 쪄버리면은 그거만큼 흉한 게 없어요. 그 이제 저 주변 지인분들이 다 되게 좋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개인적인 저도 고충이 있는 게 뭐냐면 네. 사실은 제가 맞춤복을 시작을 한 이유가 맞는 옷이 없어서 시작한 게 커요. 수트를 입으러 기성복을 어머나. 사러 갔는데 네. 전국에 막 어디 뭐 부산에 하나 남아 있는데 어떻게 뭐 갖고 와 드릴까요? 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왕 수트 어차피 옷 배우고 있었으니까 옷 배워보자. 예. 다행히 지금은 제가 살이 그때보다 빠지기도 했고 또 내수 브랜드들 중에 좀 큰 사이즈로 내는 브랜드가 좀 많이 생기긴 했는데 아 사실은 저도 뭐 형님만큼 빼지 못하겠지만 지금에서 한 10kg 정도는 좀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해서 지금 보기 좋아요, 사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더 빼서 그래서 저도 좀 건강해지고 좀 더 작은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네요. 그 뜻 꼭 이루시길. 네, 감사합니다. 그 형님의 두 번째 선곡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곡을 준비는 해왔는데 순서는 정하지 않았어요. 네, 원래 이 묵육식 뭐 격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야차롤. 내지는 즉흥 연주 네, 이런 게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좀 전에 우리 조선 테일러 씨가 들려주신 곡 너무 좋아서 네, 저도 브라질리언 음악으로 준비를 했고 네, 역시 뭐 또 여름의 초입에 어울릴 법한 그런 삼바나 보사노바 이쪽에서도 거의 대가 취급을 받는 분인데 네. 이분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분 그러니까 브라질의 신중현 같은 분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또 실제로 홍대에 있는 그 공연장 이름이 이분의 이름을 또 벨로주. 그렇죠. 까에타노 벨로주. 네, 까에타노 벨로주고 네. 이분 역시 초반에 시작할 때는 락으로 시작을 하셨었고, 그러니까 물론 락과 브라질리언 특유의 그런 음악이 하이브리드된 그런 음악들이었죠. 네, 삼바록이라고 할까요? 예. 네. 그거를 트로피칼리아라고 일종의 브라질리언 음악 무브먼트로 이끌었던 분입니다. 트로피칼리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브라질리언 특유의 그런 리듬감이나 이런 것들과 서구의 록 음악이 합쳐져 있는 형태. 네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60년대 한 중후반 정도에 브라질리언 음악들을 들어보면은 네. 굉장히 재밌는 음반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네. 그 시기를 대표할 법한 그런 앨범이 네. 바로 이겁니다. 아이고. 아, 저도 갖고 있는 앨범이긴 한데 예. 굉장히 사이키델릭하죠, 자켓이. 참 그 음악 색깔이랑 커버가 같이 가는 게 많아서 예. 참 좋습니다. 그런 게 유추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바이닐 컬렉션 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거는 디깅할 때는 그러니까 커버, 정보 없이 뭔가 이제 진짜 디깅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자켓 역시 디자인을 보고 고르는 게 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 시대마다 폰트도 다르고 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까에타노 벨로주의 옹데 안다라스.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Onde andarás nesta tarde vazia, tão clara e sem fim, enquanto o mar bate azul em Ipanema, em que bar, em que cinema te esqueces de mim, enquanto o mar bate azul em Ipanema, em que bar, em que cinema te esqueces, eu sei meu endereço, apagaste do teu coração a cigarra do apartamento, o chão de cimento existem em vão. Não serve pra nada a escada, o elevador. Já não serve pra nada a janela, a cortina amarela. Perdi meu amor. E é por isso que eu saio pra rua, sem saber pra quê, na esperança talvez de que o acaso, por mero descaso, me leve a você. Na esperança talvez de que o acaso, por mero descaso, me leve, eu sei. 제가 비슬 FM 하면서 틀었던 곡 중에 러닝 타임이 가장 짧은 곡이지, 네, 짧은 곡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까에타노 벨로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앨범이 한 두세 장 정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벨로주가 그 벨로주인지도 몰랐었고요. 공연을 거기 보러 가기도 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모델 친구를 만날 때 이제 엠페베라는 장르를 알게 됐는데, 사실 브라질 음악을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면 이제 삼바나 보사. 삼바나 보사노바라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아티스트 중 하나라고 여겨지고요. 마침 저랑 이런 게 겹치는 게 있어서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곧 이제 공연이 또 있으시잖아요. 공연 있는데 네. 사실 아직 엠바고 상태이긴 한데 네, 특별히 여러분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6월 22일 오는 일요일 네, 이제 진짜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이제 정규 공연인 거죠.
그간에 뭐 피처링이나 이런 건 많이 했었는데 네네네네네. 뭐 우리 큰아버지 뭐 추모 무대라든지 이런 거는 알게 모르게 간간히 해왔는데 그게 작년이죠 아마? 예 네. 이제 제가 쓴 곡을 제대로 무대에서 선보이는 이런 공연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고. 오 그럼 혹시 그 새롭게 쓰신 곡들도 발표가 되나요 그 자리에서? 그간에 싱글이 제가 2곡이 나왔었는데 아 네네네네. 뭐 그 중에 한 곡 신곡을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오. 나머지는 저의 약간 일종의 좀 건방진 얘기입니다만은 네. 약간 회고록 비슷한 아, 회고전 비슷한 제가 그간에 단연간에 걸쳐서 뭐 노브레인, 문샤이너스, 그쵸. 예. 모노톤스 뭐 이런 밴드들을 해왔는데 엔솔로지 무대가 되겠네요. 예, 예. 그간에 제가 썼던 곡들 위주로 일단 공연을 하고 네. 그리고 뭐 피처링 해주시는 그런 보컬들 예전에 저와 함께 했었던 밴드 메이트들 그런 분들이 무대를 좀 빛내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참여진들이 굉장히 빵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네. 일회성 공연이기 때문에 네. 좀 멤버 구성이 좀 약간 다채로운데 올스타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네. 일단 베이스가 크라잉넛의 한경록 씨 그리고 드럼이 술탄 오브 디스코하고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김간지 씨 네. 그리고 위아더 나잇의 릴피쉬 기타 네. 도와주고 네. 리세터스 레게 밴드죠. 네. 보스 레게 하는 레게 밴드인데 네. 리세터스에서 건반 치는 클레어 씨가 네. 저희 이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 장소가 TW 레코드이고 어, 시간대가 혹시 어떻게 한남동 TW 레코드 그러니까 누아르 마르디 메크르디 4옥 네. 2층 네. 시간은 8시 저녁 8시부터입니다. 오픈은 언제? 티켓 오픈은 언제인가요? 7시. 7시. 네. 아, 아마 그날은 좀 줄을 일찍 서야겠죠? 그리고 그날 공연 네. 모르겠어요. 그 공연 이후에 또 딱히 제가 이제 잡혀 있는 스케줄 내지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네. 당분간 또 이제 저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고 나를 보고 싶으면 그날 와라. 일단 전 가겠습니다. 오케이. 사실 그 맞추신다는 옷도 그날 공연 때 입으실 그게 커가지고 네. 저도 잘 만들어 드릴게요. 네네네. 네. 그 좀 조금 더 록 성향의 곡으로 바꿔보려고 그 최현 님의 불나비라는 이제 너무 좋죠 최현. 네 앨범의 2번 트랙인 미련이거든요. 네. 요거 한번 같이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빛나던 눈동자 위에 흐르는 한 줄기 눈물 때문에 이만 차가운 바람 불어와 떨어진 낙엽이 되었네. 잊으려 애를 써봐도 당신의 따뜻한 미소 때문에 이만 영원히 함께 타오를 사랑의 촛불이 되었네.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당신 곁에선 외로운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미련이 나를 잡지만 이제는 영원히 잡을 수 없는 지나간 추억이 되었네.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당신 곁에서 외로운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당신 곁에서 외로운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자, 불나비라는 앨범 최헌님 앨범이고요. 이번 트랙 미련 잘 들었습니다. 이 미련이라는 곡은 김추자님도 부르셨는데 둘 다 비교해 가면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요 곡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을 틀어지는 동안 드렸는데 이 장르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고 여쭤보니 록봉이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전형적인 알려주시더라고요. 록봉이라고 네. 합니다. 요런 스타일의 사운드. 적당히 좀 소울 느낌이 있는 가창, 네. 그리고 약간 좀 디스코 느낌이죠. 네. 곡의 흐름이. 네. 거기에 약간 뽕기가 굉장히 이게 섞여 있는. 사실 서구권에는 이런 음악 흐름이 없죠. 없다기보다는 네. 서구의 그 당시에 현행의 음악들을 네. 들여오면은 그 음악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아, 로컬라이징이. 예. 뭐 A&R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네, 네,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아, 무슨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네. 예. 네네네. 이게 현지화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엔카 느낌이 굉장히 이제 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뽕기가. 아, 그래서 록봉이라는 거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네. 그 당시에 이런 음악의 흐름을 대변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록봉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그 록봉이라는 단어가 현대 대중음악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니죠. 이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네. 그런 뭐 평론가 분들이라든지 네. 그런 우리나라 음악사를 다룬 책에 보면 록봉이라는 단어는 꼭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70년대 한 중반 정도 해서 네. 한국 가요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대마초 파동 뭐 이런 그렇죠. 거였는데 이제 대마초 파동 이후에 가장 큰 피해를 받던 게 이제 이런 일군의 그룹 사운드들이에요. 그쵸, 채원님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그룹 사운드 그 밴드맨 중에 하나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대마초 파동 그 광풍이 지나가고 나서 네. 밴드 씬이 좀 약간 재정립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좀 요런 사운드. 네. 약간 클럽 같은 데서 좀 춤추기 좋은 그 당시에 그 형님이 나이트 같은 데서 열연하셨던 고고 70도 그 맘때쯤 아닌가요 혹시? 그 시기 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거 전이구나 고고 70.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네. 이런 음악들이 네. 주류가 됩니다. 네. 약간의 록봉, 뽕기가 있는 디스코 곡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좀 그래도 뮤지션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이걸 굉장히 경멸했다 그래요. 이런 스타일들을. 그래서 멸칭으로 부른 게 록봉이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좀 상업적으로 보였을까요? 굉장히 그렇죠. 상업지향적으로 보였을 거고 네. 뭐 비루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셨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뭐 그렇죠. 뭐 이제 타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음악인들 특유의 그런 고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신중현 선생 뭐 이제 회고록 같은 거 읽어봐도 네. 이제 호텔 나이트에서 이렇게 록봉 같은 거 하는 밴드들 보면은 취급도 안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어. 멸칭으로 불리운 뭐 그런 이게 참 장르. 지금의 제가 들을 때는 그냥 너무 좋기만 한. 지금 들었을 땐 너무 멋있죠, 사실. 예, 예, 예. 예. 근데 역시나 풍류가 넘치잖아요. 네 뭔가. 맞아요. 근데 리얼 타임으로 살면 또 다른 또 감상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당시에는 뭐 그랬다 그래요. 네. 그러면 요걸 듣고 연상하신 곡은 지금 어떤 걸 좀 올려놓으셨을까요, 형님? 일단 국내 곡을 지금 거셨으니까 네. 저도 국내 곡으로다가 한번 아 응수를. 네. 그리고 또 여름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네, 네, 네. 당시 당대에 뭐 한국의 비치보이스라는 평을 들었고 네. 그리고 아예 음. 한국의 뭐다 이런 걸 떠나서 네. 대한민국 최초의 록 밴드라고 일컬어지는 아 키보이스의 노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키보이스 네. 하면은 네. 보통 해변으로 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노래는 너무 좀 지겹잖아요. 아, 그쵸, 너무- 여기 네. 어디서든 들을 수 있는 그럼요, 거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네. 저는 제가 키보이스 초기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바닷가의 추억이라는 네. 너무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오. 이거 한번 자켓 야. 자켓 너무 멋있죠. 자켓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와. 이것도 비싸게 주고 샀다고. 이거 와 거의 한 이거 100만 원 하지 않나요? 동묘에서 샀습니다. 야. 100만 원은 아니고 네. 한 20만 원 줬나 모르겠네. 그 상태가- 근데 이 앨범 자체가 그 레어한 앨범이 아니라서. 아 그래요? 예. 골드 이런 거면 약간 컴필레이션 아닌가요? 예, 컴필레이션. 근데 네. 우리나라 옛날 앨범은 네. 뭐 정식 앨범도 정식 앨범인데 음. 그 정식 앨범이 더 뭐 값어치가 있고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야, 판 골 상태도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반짝반짝하네. 거의 들으시질 않았던 것 같아요. 어. 키보이스 앨범 중에 여름 냄새가 물씬 풍기는 바닷가의 추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파도 소리가 들어간 거를 들으니까 그 아름다워 누구였죠? 윤수일?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것보다는 네. 아름다워 같은 노래는 뭔가 이렇게 좀 럭셔리하게 요트에서 약간 뭔가 선상 파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 네. 네. 좀 전에 바닷가의 추억 같은 경우는 뭔가 침잠하는 분위기, 네. 잠수하는 분위기. 네. 약간 약간, 음색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고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막 되게 네. 막 우울하진 않고. 우울하진 않은데 네. 뭔가 말 못할 어떤 불길함 같은 게 감지돼서 저는 그게 굉장히 맛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불길함이 느껴지죠? 뭔가 음색 때문에 그런지 코드 진행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개인적인 인상입니다. 그 조금 제가 웃기려고 지금 음악을 어떻게 꺼내놨냐면은 이제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이라고 제목이 돼 있었잖아요. 네. 제가 지금 함중아와 초록별들이라는 이제 앨범의 2번 사이드의 1번 트랙을 골랐는데 이거는 제목이 추억의 바닷가입니다. 어머나. 그래서 그 역전돼 있죠 야, 앞뒤가. 근데 사실 이거는 외국 곡을 번안한 거고요. 서머타임이란 곡을 이제 번안을 한 건데 서머타임. 네, 거쉬인의 서머타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여자 보컬 분이 이 기시감이 드는 목소리긴 한데 이게 지금 그 크레딧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여러분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굉장히 궁금하네. 네, 제가 그 BBQ 황금 올리고 치킨을 쏠 테니까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치킨 쿠폰 하나 드리겠습니다. 같이 들어볼게요.
너무 그리워서 그 제가 보컬 맞추시는 분한테 치킨을 산다고 했는데 아무도 못 맞추셨을 거야. 아무도 못 맞춘 것도 못 맞춘 건데 바로 옆자리에서 형님이 이거 함중아가 팔세토 창법으로 부른 거잖아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들었어야 되는데 듣고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성 보컬이 아니에요. 아니네요. 네. 그 저도 지금 방금 새롭게 형님 통해서 취합한 정보인데 그 제니스 조플린의 서머타임 버전을 조금 카피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를 베이스 삼아서 커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이 노래대로 굉장히 또 맛이 있네요. 네. 네. 뭐 함중아 아저씨로 추정되는 팔세토 창법도 멋있는데 기타가 굉장히 멋있네. 아마 기타도 본인이시겠죠? 네, 굉장히 블루지하면서도 네. 뭔가 이 간드러지는 듯한 이 프레이즈. 그 아예 기타 라인까지 다 카피하신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가사는 보니까 기존 원곡 서머타임과는 아무 관련 없는 가사이긴 해서 그것도 재밌네요. 저는 계속 해석하면서 들었는데 아예 맞지 않고 새로운 가사를 해가지고 하여튼 아까는 바닷가의 추억이었고 키보이스의 저는 함중아와 초록별들의 추억의 바닷가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일본 노래 지금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거를? 네, 동북아시아로 이제 우리 포커스가 옮겨왔고 네. 또 오늘의 주제인 여름에 또 가장 걸맞는 인물이 누구냐? 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은 네. 그렇지만 지금 한 5, 60대 되는 우리 어르신들은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일본 가요로 꽤나 우리나라에도 알려져 있는 노래가 몇 곡이 있어서 네. 카야마 유조 선생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 뭐 엄청난 필모그래피의 소유자고 영화 배우로서도 뮤지션으로서도 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이 되냐면 네. 영화 배우로는 신성일 정도 되는 거고 호호. 가수로는 나훈아 정도 되는 겁니다. 와 티어가 다르네요 진짜. 네. 6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도 뭐 미국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서프 뮤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데 네. 카야마 유조 선생이 이제 기타 보컬로 당대에 완전 최고의 인기를 얻게 돼요. 네. 뭐 벤처스 그 당시에 미국에서 서프락 하면은 되게 대표적인 밴드가 이제 벤처스 정도가 있는데 벤처스가 일본에 이제 오면은 같이 이제 협연을 하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뭐 굉장한 엄청난 인기였고 네. 그래서 그런 서프 음악으로 커리어를 시작을 하면서 네. 이 카야마 유조라는 이제 하나의 이제 아티스트한테 여름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 최고의 히트곡인 기미또 이츠마데모라는 노래인데 네. 그대와 함께 언제까지나 뭐 이런 곡인데 네. 왠지 들어보시면은 기시감이 굉장히 들 거예요. 오. 멜로디도 그렇고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기미또 이츠마데모. 네.二人の夕闇が包む
明日も素晴らしい幸せが来るだろう君の瞳は星と輝き恋するこの胸は炎と燃えている大空染めてゆく夕日色あせても二人の心は変わらないいつまでも幸せだな僕は君といる時が一番幸せなんだ僕は死ぬまで君を離さないぞいいだろ君はそよ風に髪を溶かせて優しくこの僕のしとねにしておくれ今宵も日が暮れて時は去りゆくとも二人の想いは変わらないいつまでも일단 너무 곡이 좋은데 굉장히 전형적이죠. 전형적으로 한국 가요에서 많이 들었었던 구조의 맞아요. 네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이게 조금 더 먼저겠죠 당연히 일본에서 한 게. 그렇기도 하고 네. 이것 또한 네. 미국 원현은 미국에 있는 거죠. 아 이런 스타일의 보컬 중저음의 남성 보컬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네, 아 네, 이런 스타일을 크루너라 그래요. 크루너. 네, 아. 이런 가수들을 크루너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네. 프랭크 시나트라도 그렇고 네. 그 당시에 뭐 네. 팻분 네. 이런 딘 마틴 네. 이런 형님들 다 크루너 형님들이고 아. 물론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런 크루너의 네. 이제 범주에 들어가는데 보시면은 아주 이 고색창연한 미남 스타일 아닙니까? 그 고색창연하다는 말을 네. 너무 오랜만에. 진짜 너무 전형적인 크루너 음악에다가 굉장히 그 남방계 얼굴을 가진 진한 인상에 이게 오키나와진 같기도 하고. 한국에는 잘 없는 얼굴인데 아무튼 그러게요. 예. 진하네요 인상이. 아무튼 뭐 이분이 당대를 주름 잡았던 아무튼 그런 뭔가 약간 형님하고 머리 스타일이 좀 비슷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런 두발을 참 좋아합니다. 어. 짧은 두발. 형님은 또 자연이시잖아요, 이 곱슬이. 자연이죠. 예. 저는 그 조금 분위기가 다르기는 한데 그 나르코스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죠? 너무 좋아하죠. 근데 나르코스가 거기 음악 OST 완전 미쳤잖아요. 미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올려놓은 앨범의 아티스트가 그 나르코스 OST를 만드신 분입니다. 호드리고 아마란테라고. 노래 부르시는 분. 네네네. 너무 좋죠. 네, 호드리고 아마란테라고 브라질 뮤지션인데 브라질에는 브라질 미쳤어. 미친 나라예요. 미친 네. 나라야. 네.
거기 음악 제일 잘해 진짜, 브라질이. 진짜로. 근데 더 대박인 거는 이분이 언어 천재여서 이 앨범을 들으시면은 영어, 포어, 그러니까 포르투갈어, 프랑스어로 세 나라 언어로 노래를 하시거든요. 참고로 제가 올려놓은 트랙은 포어로 노래하신 거고요. 곡 제목은 영어로는 아이린이라고 읽는데 포어 발음으로는 이레니라고 읽습니다. 이레니라고 읽는데 가사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그 제가 이제 덤핑 당했던 여자분에게 추천받은 곡인데 그 항상 그 이별의 순간 여름이었거든요. 더웠을 때. 그 여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곡이 떠올라가지고 한번 올려봤습니다. 마침 또 나르코스를 재밌게 보셨다 해가지고 아무래도 남미가 거의 항상 더운 나라라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이랑 좀 가깝지 않나 싶어서 올려봤고요.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Saudade, eu te matei de fome. E tarde eu te enterrei com a mágoa. Se hoje eu já não sei teu nome, teu rosto nunca me deu trégua. Milagre seria não ver no amor essa flor perene que brota na lua negra, que seca mas nunca morre. Verdade, eu te cerquei de longe e tarde eu encostei o medo. Se ontem eu cantei teu nome, o eco já não morre cedo. Milagre seria não ter o amor, essa rima breve que o brilho da lua cheia acorda de um sono leve. 자, 포어 발음으로는 호드리구, 그리고 영어로 읽으시면 로드리고 아마란테의 이레니 아이린이었습니다. 그 나르코스 OST 투요라는 곡을 이분이 만드셨는데 사실 브라질은 남미에서 몇 안 되는 이제 포어 국가 하나밖에 없죠. 포어 국가인데 이분이 되게 귀엽게 멕시코래 스페인 언어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투요를 만드신 거고. 잘 모르고 들으면은 그냥
바뀌는 거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제로 이분이 이제 멕시코에서 공연을 하셨는데 네. 관객들이 되게 귀엽다고 엄청 웃으세요. 왜냐면 발음이 어색하니까. 아. 예, 왜냐면 포어랑 스페인어가 발음이 많이 달라가지고 비슷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약간 그 부산 사람이 서울 말을 억지로 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게 약간. 그래서 좀 그런 게 인상이 좀 깊었고, 요즘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라서 막 그 NTR 뭐 타이니 데스크 이런 데서 나오시고, 네, 되게 제가 멋있어하는 아티스트 중 하나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어떤 곡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형님? 이번에는 네, 기존의 뭐 영미권 음악 아니면 보통 여름에 뭐 일본 시티팝 듣거나 네, 뭐 보통 그러는데 네. 이번 좀 프렌치 팝 60년대 프렌치 팝 중에서도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영화로는 누벨바그라는 사조가 네, 자크 드미 감독 영화 중에서 네. 로시포르의 숙녀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네, 네. 로시포르라는 그런 프랑스 해안 도시인데 음, 거기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해프닝을 담은 곡인데 거기 여자 쌍둥이 이제 자매가 나오고 그냥 뮤지컬 영화예요.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인데 네. 또 영화 음악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잠깐만 이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분 이름이 프란시스 레아 혹시 아닐까요? 미셸 르그랑. 미셸 르그랑. 네. 미셸 르그랑이 이제 OST를 맡았는데 네. 영화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 대목이 가장 제가 생각하는 영화가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오. 부분인데 네. 제가 생각하는 여름의 이미지 네.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영화이고 네. 거기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바로 이 노래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그 쉘브레의 우산도 미셸 르그랑이 작업했죠. 맞죠. 아, 예. 최고의 영화 음악 감독이자 이 노래는 뭐 프렌치 팝에서도 가장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곡으로도 일컬어지는 곡이고 그 말씀하신 프렌치 팝이랑 샹송은 사실 크게 관계가 없는 거죠? 그 샹송은 장르죠, 그냥. 샹송이 그러니까 재즈가 네. 원래 딕시랜드 재즈나 스윙 재즈 같은 게 이제 네. 초기 형태라고 하면은 네, 네, 네. 비밥이라는 모던 재즈 형태가 등장하죠. 네. 이와 같습니다. 아, 샹송은 네. 원래 프랑스의 대중 가요인데 네. 이게 뭐 그 당시 재즈나 록 음악이나 이런 영향을 받게 되면서 네. 모던한 샹송이 탄생이 되는데 네. 그때부터를 프렌치 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프렌치 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네. 세르주 갱스부르. 재즈와 여러 가지 영미권의 그런 음악적인 요소들을 네. 프랑스 전통 음악에 결합을 시키면서 네. 프렌치 팝이라는 장르가 탄생이 된 겁니다. 또 그분도 영화 음악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많이 하셨죠. 네, 네, 네. 그래서 프랑스의 현대적인 음악에는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약간 옆길로 샜는데 네. 일단 그 로시포르의 숙녀들에 삽입되어 있는 쥐멜의 노래라는 샹송 데 쥐멜이라는 네.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Nous sommes de sœurs jumelles, nées sous le signe des Gémeaux. Mi fa sol la mi ré mi fa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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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 do. Toutes deux demoiselles ayant eu des amants très tôt. Mi fa sol la mi ré mi fa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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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 do. Nous fûmes toutes deux élevées par maman, qui pour nous se priva travailla vaillamment. Elle voulait de nous faire des érudites, et pour cela vendit toute sa vie des frites. Nous sommes toutes deux nées de pères inconnus. Cela ne se voit pas, mais quand nous sommes nus, nous avons toutes deux au creux des reins, c'est fou. Là, un grain de beauté qu'il avait sur la joue. Nous sommes deux sœurs jumelles, nées sous le signe des Gémeaux. Mi fa sol la mi ré mi fa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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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 do. Et mon ritournelle, les calembours et les bons mots. Mi fa sol la
mi, ré, mi, fa,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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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 do. Nous sommes toutes deux joyeuses et ingénues, attendant de l'amour ce qu'il est convenu d'appeler coup de foudre ou sauvage passion. Nous sommes toutes deux prêtes à perdre raison. Nous avons toutes deux une âme délicate, artiste passionnée, musicienne, acrobate, cherchant un homme beau. Bref, un homme idéal, avec ou sans défaut. Nous sommes deux sœurs jumelles, nées sous le signe des Gémeaux. Mi, fa, sol, la, mi, ré, ré, mi, fa,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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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 do. Du plomb dans la cervelle, de la fantaisie à gogo. Mi, fa, sol, la, mi, ré, ré, mi, fa,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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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 do. Je n'enseignerai pas toujours l'art de l'arpège. J'ai vécu jusqu'ici de leçons de solfège, mais j'en ai jusque-là, la province m'ennuie. Je veux vivre à présent de mon art à Paris. Je n'enseignerai pas toute ma vie la danse. À Paris, moi aussi, je tenterai ma chance. Pourquoi passer mon temps à enseigner des pas alors que j'ai envie d'aller à l'opéra? Nous sommes deux sœurs jumelles, nées sous le signe des Gémeaux. Mi, fa, sol, la, mi, ré, ré, mi, fa,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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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 do. Deux cœurs, quatre prunelles à embarquer allegretto. Mi, fa, sol, la, mi, ré, ré, mi, fa,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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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 do. Jouant du violoncelle, de la trompette ou du banjo, aimant la ritournelle, les calembours et les bonbons, du plomb dans la cervelle, de la fantaisie à gogo. Nous sommes sœurs jumelles, nées sous le signe des Gémeaux. 야, 정말 이 노래 많이 들어보신 노래죠? 네, 되게 기시감 되게 있는 노래고 이거 번안대에서 재즈로 많이 연주됐던 것 그렇죠. 같고 네. 아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너무 귀엽고 귀여운 노래예요. 네. 이 장면 자체가 되게 귀여워. 여러분 그 로시포르의 숙녀들 영화 꼭 한번 찾아보세요. 여름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그 곡을 되게 좋아해요. I Will Wait For You. 쉘보르의 우산에 나오는 아 최고죠. 네, 그거도 너무 좋아하고 아, 근데 마침 또 이 곡이 어느 정도 또 이제 브라질 음악의 기풍을 갖고 있어서 저는 지금 이제 신효범 작년인가 왜 한동안 또 그 붐이 좀 일었던 분인데 이분의 이게 아마 뭐 디바라고 항상 칭해지는 그런 맞아요, 분인데 맞아요. 요 앨범이거든요. 이게 아마 3집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2집인가? 요 곡이 사이드 A의 4번 트랙인데 안개도시라는 곡이고요. 안개도시? 네, 안개도시 H2O 노래 제목이랑 비슷하네요. 그쵸. 근데 똑같네. 아예 그냥 아예 다른 곡입니다. 그 노래는 아니지? 네, 아니에요. 네. 한번 들어보실게요. 우란이 도시 위에 비날 가득 안개가 내리고 거리 어디에서나 감미로 음악이 떠다니는 이 저녁 기다릴 사람도 없이 어두워오는 길을 서성이는 어지러운 네온의 불빛처럼 갈색 커피 향기가 날 부르네 어둡게 눈을 감으면 멀리 잊혀
뒤에 색소폰 솔로가 조금 더 길게 있는데 그 시간이 조금 촉박할 것 같아가지고 좀 끊었습니다. 신효범님의 안개도시라는 곡이고요. 이 곡 말고 자기 연출이라는 곡도 되게 신나고 귀엽거든요. 그래서 이 앨범 사시게 되면 꼭 다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신효범 선배님, 선생님 하면은 네.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게 있잖아요. 있죠. 뭐 빅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쵸. 예. 항상 그 뭔가 굉장히 소울풀한 노래, 네. 엄청난 성량이 요구되는 그런 노래를 그쵸. 디바. 네. 예, 딱 이제 쫙 중요한 순간에 딱 불러주시는 그런 분인데 이 노래는 그런 곡에 비하면 굉장히 소품 같은 노래인데 네. 약간 목소리도 힘을 좀 많이 뺀 듯한 그런 느낌이고 그 보컬 전공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네. 이런 게 터치송 창법이라고 붓터치 하듯이 살랑살랑살랑 부르는 그러게요. 창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네. 좀 안개 같은 목소리잖아요 지금. 딱 아마 그 제목의 안기도시를 네. 이제 생각하시고 부르신 게 아닐까. 진짜 그러네. 네. 네. 그런 느낌이 나고 네. 곡을 들어보니까 연주 어떤 분들이 했는지는 내가 뭐 확인을 못 해봤지만 네. 거의 그 당시 우리나라 가요 중에서도 최상급의 연주를 보여주는 그런 곡이네요. 이게 지금 음반사가 세션 너무 좋네. 도렘인데 예. 세션이 아니 알만한 분들이 아마 연주하실 거예요. 네, 세션은 없네요. 소리만 딱 안타깝게도. 들어봐도 네. 굉장한 연주다. 네. 보사노바로 그냥. 근데 그 연주 말씀하셔서 제가 좀 안타깝다고 느끼는 게 그 이제 뭐 야샤나 어떤 날 아유, 이런 거 빼고는 그렇죠. 조금 그 밴드 특히 세션 위주의 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T-스퀘어나 음. 그런 밴드가 좀 많이 빛을 못 본 것 같아서 이게 우리나라가 네. 지금까지도 그런데 네. 지금까지도 변한 게 없어요 거기서. 뭐냐면 음. 연주자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특히나 연주 앨범을 내고 이러면은 네. 그러니까 뭔가 음악인의 자의식대로만 하자면은 네.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당연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시도하기가 극히 힘든 일. 연주로 앨범을 내고 연주 그룹을 만들고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출중한 음악인들이 음악 일평생을 거의 뭐 스튜디오 세션맨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다가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음. 그러니까 독창적인 각각의 음악 세계들이 다 있을 텐데 뭐 다른 가수들 연주 뭐 세션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을 보내는 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좀 그 비슷한 맥락에서 형의 행보를 좀 재밌게 느꼈던 게 형이 이제 문샤이너스 때는 이제 그 프론트맨으로서 보컬도 하셨지만 네. 이후에 모노톤즈에서는 보컬은 아예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그래서 느꼈던 게 이 형이 보컬로서의 욕심보다 그냥 뮤지션이구나라는 걸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보컬로서 욕심도 없을 뿐더러 저는 네. 제 주제를 잘 압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노래 제가 메인 보컬일 때 네.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목도 금방 쉬어버리고 뭐 너무 마구리로 노래를 부르니까 마무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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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다음 밴드는 노래는 내가 하지 말고 노래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근데 기타 연주로서도 제가 뭐 기타 연주자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훌륭한 연주자라고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겸손한 말씀이시죠. 네. 아니요 그 너무 훌륭한 연주자들이 많고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어떤 느낌 정도를 그냥 기타로 표현은 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그 정도면 정말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창한 뭔가를 항상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뭐 커리어도 펑크 밴드에서 시작했고. 네. 예. 근데 항상 좀 그 변화가 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밴드를 하더라도 기존의 기조가 그대로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형이 타이틀이 바뀔 때마다 음악적 성향이 바뀌는 건 아닌데 그냥 그동안에는 이런 페르소나로 음악을 했다가 내 안에 이미 있던 것 중에 안 해본 걸 딱 끄집어내시는 느낌이 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 뭐 좀 그래 재밌는 걸로 내면을 많이 좀 채워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 역시 좋은 아웃풋을 내려면 인풋이 좋아야 그렇죠. 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곡은 혹시 어떤 거 올려놓으셨을까요? 이 곡은 네. 이 곡이 들어 있는 이 앨범인데 이 곡이 들어있는 이 네. 앨범이요? 요겁니다. 음. 로저 니콜스 선생과 그의 뭐 친구들 약간 이런 느낌의 프로젝트 앨범이에요. 로저 니콜스는 미국의 유명한 송라이터. 아 네. 노래도 간혹 부르셨지만은 네. 작곡가 그리고 네. 프로듀서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뭐 카펜터스 이런 네. 아시죠? 알죠. 뭐 네. 레전드니까. 네네네. 카펜터스의 주요 히트곡 이분이 만든 거고 카펜터스뿐만 아니고 당대 60년대 70년대에 뭐 굉장히 유명한 곡들 이분 손을 거쳐간 곡들이 엄청 많고요. 오. 그리고 최근에 작고하셨어요. 아. 일주일이 채 안 됐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라는 주제에서도 네. 거의 뭐 최고의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져와봤고 특히나 이 앨범이 제가 오늘 챙겨온 앨범 가운데에서 가장 비싸게 주고 산 앨범. 20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26만 원 주고 샀습니다. 네. 67년도 맞나? 아무튼 고맘때의 네. 오리지널 프레스. 와 근데 상태 너무 좋아요. 판 상태가 소리골 미쳤다. 네, 비싼 데다 이유가 있어. 아 그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로저 니콜스 앤 더 스몰 서클 오브 프렌즈의 네. Love So Fine 이분들을 대표하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Promise me you will be by my side through thick and thin. If you say you will stay, we can let our love begin. In return, take this heart of mine. Just remember you'll never find a heart so kind or another love so fine. Never before was I free to fall for anyone. Never before could I see it all within view. Now there's you. Make a vow here and now. You will always be my own. Tell me you will be true, and I won't be left alone. In return, take this heart of mine. Just remember you'll never find a heart so kind or another love so fine. Never before was I free to fall for anyone. Never before could I see it all within view. Now there's you. 이 곡도 상당히 짧네요. 네, 짧네요. 네. 지금 시간이 지금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아가지고 네. 제가 바로 다음 곡을 들려드릴 건데 더 콜기스라고 영국 밴드인데 이제 신스팝 그런 신스팝. 네, 그 밴드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이터널 선샤인 이상할 선샤인. 네. 그 원래 원제는 이터널 선샤인 오브 스팟리스 마인드라고 훨씬 긴데 줄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이제 전개가 되었고 그 BECK 백이라는 이제 뮤지션이 이 곡을 OST로 참여를 와, 하셨죠. 백 한국에 내한한다고 하잖아요. 네, 올해 아시죠? 네, 그거 언제죠, 그게? 펜타포트. 가고 싶다. 가시나요, 형 혹시? 잠깐 펜타포트 맞나? 모르겠다. 또 오신다고 저 듣긴 했어요, 저도. 예.
펜타포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락페 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이 곡을 자기 버전으로 만드실 때는 아무래도 영화가 겨울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다 보니까 좀 따뜻했었는데 원곡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서 콜기스 버전을 들어보니까 콜기스 버전은 굉장히 여름 느낌이 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신스팝이라는 게 약간 좀 그래요. 그렇죠. 시원시원한 그 신디사이저 소리 때문에 그런지 겨울이랑 어울리진 않아. 맞아요. 오히려 겨울은 EP 뭐 팬더로즈나 그래요. 월리처 같은 악기나 잘 어울릴 것 그렇지, 같고.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요 곡 들어보고 바로 막곡은 이제 승우 형의 초이스로 마감하고 오늘 방송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Change your heart. Look around you. Change your heart. It will astound you. I need your loving like the sunshine. And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 Change your heart. Look around you. Change your heart. It will astound you. I need your loving like the sunshine.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 자, 비슬라 FM 아름다운 라디오 오늘 이 곡을 마지막으로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승우 형님 오늘 재밌으셨나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네, 또 불러주세요. 또 불러드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기회 되면은 꼭 모시도록 할 거고 다음에는 또 어떤 분들하고 방송 이어나갈지 저도 궁금해지는데 계속 지켜봐 주시고 오늘 방송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s halfway home, I was half insane. And every shop window I looked in just looked the same. I said, now send me a sign.